안녕하세요, 홍센입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가 자신의 책 호모데우스를 통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풀어냈죠. 인간이 바로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이제 전혀 새로운 종 호모데우스가 된다는 말이죠. 인간을 뜻하는 호모와 신을 의미하는 데우스를 결합해서 신이 된 인간, 즉 호모데우스의 종족이 지구상에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이 된 인간, 호모데우스는 죽지 않습니다. 불멸이죠. 그래야 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절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호모데우스는 신의 힘, 즉 신성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약하고 잠시도 걱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을까요? 불멸, 행복, 신성을 획득한 호모데우스가 될 수 있을까요? 유발 하라리는 말합니다. 인간이 신이 된다고 할 때 그것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죠. 생명체를 설계하고 창조하는 능력, 변신 능력, 환경과 날씨를 통제하는 능력, 마음을 읽고 원거리에서 소통하는 능력, 초고속으로 움직이는 능력, 그리고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사는 능력을 갖춘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이 모든 능력을 획득하고 그 다음 또 다른 무엇인가를 획득할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인간이 이런 신이 되는 것은 필연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본주의와 발전하려는 욕망, 그리고 힘 때문이죠. 동양과 서양, 그리고 옛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전쟁, 기아, 질병이 그것이죠. 모든 현명한 사람들이 이 문제로 고뇌했고 분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전쟁은 있고 굶거나 질병에 감염되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이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네 가지 숫자는 이와 같은 인류의 성취를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12만, 50만, 80만, 300만. 여러분,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체로 짐작하시죠? 그렇습니다. 2012년 전 세계 사망자 통계입니다. 12만 명이 전쟁과 테러로 사망했습니다. 50만 명이 범죄로 세상을 떠났죠. 80만 명은 자살을 했으며 300만 명은 비만으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말합니다. 지금은 화약보다 설탕이 더 무서운 시대입니다. 라고 말이죠.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경우도 자연적이라기보다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2000년을 전후한 북한 동포들의 대규모 아사는 그 슬픈 사례이죠. 가슴 아픈 죽음이 조금 남아있지만 인류가 기아와 질병,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것은 뚜렷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역사가 멈출까요? 인간은 자신의 도전을 마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유발 하라리도 여러분과 같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시 새로운 도전을 찾아 나서는데요. 아니, 이미 그 길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불멸, 절대행복, 신성이라고 유발 하라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이 뭔가를 이루었을 때 보이는 가장 흔한 반응은 만족이 아니죠. 더 갈구하는 무엇이기에 인간은 신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라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예측합니다. 거리에서 당신 옆을 지나쳐가는 누군가는 이미 불멸의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당신이 걷고 있는 거리가 뉴욕의 월스트리트나 5번가라면 그럴 확률이 있지요. 라고 말입니다. 이미 유전자 지도는 저렴한 가격에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노화의 원인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구글이 추진하는 영생 프로젝트 칼리코가 언제 연구 성과를 낼지 아무도 모릅니다.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천재 발명가는 불멸의 날이 멀지 않았다며 그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목숨은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는 의료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에서 구하고 젊어지게 하는 기술은 어마어마한 부를 약속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불멸인 것입니다. 여기에 사이보그로 인간과 기계가 결합한 기술이 상용화됩니다. 급기야 비유기체와 인간의 의식이 결합합니다. 이제 공간의 제약도 신이 된 인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지구라는 행성의 한계도 뛰어넘어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항해하게 됩니다. 그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느끼며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될지 지금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침팬지가 호모사피엔스를 이해할 수 없듯이 말이죠. 행복도 이제 기술의 영역이 됩니다. 기아, 질병,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났는데, 집이 생기고 차가 생겼는데 인간은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욕망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그 장구한 시대에 자연은 행복을 금방 잊어버리는 호모사피엔스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그 자손들입니다. 우리 불행의 원인은 이제 외부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뇌에 흐르는 전자파이고 호르몬입니다. 이 파장과 호르몬을 행복으로 안내하면 인간은 행복합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처럼 엄청난 수련을 쌓아서 부처가 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전자파와 호르몬을 조절해서 언제든지 행복을 만끽하는 방법.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지극한 평화와 행복을 얻는 것은 이제 맛있는 사탕을 입에 넣는 것만큼이나 쉬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과의 전쟁에서 과학이 승리한다면 이제 전쟁터는 실험실에서 의회, 법정, 거리로 옮겨갈 것이라고 하라리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역사에 기록된 모든 전쟁과 무력 충돌은 앞으로 닥칠 진짜 투쟁, 다시 말해서 영원한 젊음을 위한 투쟁을 알리는 서곡에 불과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라리는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고맙습니다. 홍센입니다.